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9일이 되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국민의힘이 제22대 총선 백서를 7개월 만에, 아주 최장 기간 만에 겨우 내놨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한동훈이가 방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이가 방해를 했다는 것은 이 총선 백서를 발간 못하게 의제까지 내지도 않고 아주 끌고 끌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발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총선 백서입니다만은 22대 총선이 역대 최고의 참패를 해놓고도 자기가 비상대책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총선 백서가 딱 들어오니까 그대로 그냥 이걸 막아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안에 아픈 가시들이 책임이, 총선 패배 참패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질질 끌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내놓는 것,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안 내놓으면 이제 그대로 폭로가 될 테니까 말이죠. 자연히 폭로될 거 아닙니까? 안 내놓으면 폭로해야죠. 당비를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을. 그리고 총선 백서위원장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다 추인한 게, 인정하고 한 게 한동훈 아닙니까? 거기 한동훈 사람도 얼마나 많이 들어있습니까? 특히 한동훈을 맹목적으로 계속해서 한동훈을 싸고 도는 김종혁이라는 자, 거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또 있어요. 그런데 왜 발표를 안 했을까요? 거기에는 팩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조정훈 위원장이, 저는 잘 모르지만 그 냉철한 분으로 알려져 있고, 또 그분은 세계은행도 있었고 굉장히 깊은 지식과 깊은 내성과 깊은 내공을 갖고 있는 분으로 아주 칭찬들을 많이 받고 있는 분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조정훈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조정훈은 또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정책학과를 나왔습니다. 거기는 행정학과와 정책학과가 있는데 정책학은 30% 정도 뽑는데, 그 정치대학원에서 케네디 스쿨을 정책대학원이라고도 하고 정치대학원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거기도 나왔고, 뭐 하여튼 상당히 그 우수한 자원이고, 우선 성정이 공정하고 업무를 집행하는데 아주 냉철하고 정확하다는 그런 분이,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뼈로 있었는데 영입을 했지 않습니까? 영입을 해가지고 공천줘서 마포에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정청래하고는 하늘과 땅의 사람입니다. 이분은 뭐 그 민주당에서 노른 사람 아니고 시대전환이라고 자기가 독특한 당을 만들어서 했던 분입니다. 그분을 하도 바른 말하고 또 좋은 분이고 하는 그런 덕성이 좋으니까 영입을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을 그래서 백서위원장으로 시켜놨으면 그 냉정한, 냉철한, 그 중립적이고 냉철한, 그분은 어디 뭐 계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 속해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다 해서 한동훈 패도 아니고 또 누구 패도 아니고 그냥 자연인 조정훈의 그 입장에서 잘 썼던 그 총선 백서를 막아버린 자가 누구냐? 이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이가 발간을 못하겠어요. 이건 자기가 의견을 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의견조차도, 의사조차도, 거기 의제조차도 안 올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거기 공천 문제가 아킬레스 건이 달려있기 때문에 비례 공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예정에 들어있지도 않은 사람이 당선권 안에 집어넣어 들어가 있다든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공천. 이거 잘못하면 감방 가는 얘기입니다. 한동훈은 사퇴할 문제가 아니고 감방에 가야 될 문제가 꽤나 있습니다.
바로 공천 그런 문제가 사천이면 그거는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랬다면 그거는 감방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발하면 가야죠. 재판 받아봐야 되겠지만. 왜 여태까지 7개월 동안이나 여태까지 그렇게 이 총선 끝나고 나면은 통상적으로 1개월이면 다 총선 백서를 발간하는데 가장 늦은 예가 3개월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7개월 동안 미적거렸습니다. 꽉 엉덩이에 깔아놓고 안 내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내놓은 것 같다라는 얘기가 중평입니다. 예. 국민의힘 22대 총선 참패 원인과 책임을 기술한 총선 백서입니다. 애초에 국민의힘 총선 백서는 4월 10일 총선 직후에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가 출범해서 6월 말에서 7월 초 발간될 예정이었는데 당 대표를 뽑는 7월 2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총선 패배 책임론 논쟁이 이어지면서 출간이 지연을 됐습니다. 이 백서는 총선 패배 원인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모두를 명기했습니다. 이 한동훈 대표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대통령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대통령실도 이렇게 얘기한 공정한 백서인데도 왜 안 했겠느냐. 발간을 이 발표를 지연을 시켰겠느냐. 한동훈이가. 그거는 대통령은 하나의 그 도덕적인 책임, 실질적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책임은 엄중하고 컸다. 바로 그것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천 문제, 특히 비례공천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비례가 자기 공깃돌 주머니에 공깃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국회의원인데 비례를 마음대로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불안정한 당정관계하고 전략부재해서 용산발 리스크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까지 신랄하게 비판도 했습니다만은 한 대표는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당정 간의 공약을 갖다 엇박자를 냈고 자기가 고집 부리고 2조 심판론을 하고 그래가지고 망하는 2조 심판론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전략 실패. 이게 원인이로 지금 지적이 된 겁니다. 소위 말해서 싸울 때 전략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 2조 심판론, 이재명 조국 심판론을 내가지고 그거는 의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전략 실패 때문에 참패를 했다. 그리고 당정 간에 공약을 엇박자 내고 대통령에게 대들고 무슨 김건희 여사 문제 꺼내고 일십하고 등등 이 문자도 영부인 문자도 씹어버리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당정 간의 공약 엇박자 이것이 바로 패인 중에 패인이고 또 소위 그 공천 문제 이것이 큰 문제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공천에 된 사람 도태우 씨하고 장해찬 씨 두 사람을 갖다가 그대로 자기 일방적으로 마음에도 안 들고 하니까 그냥 바로 그냥 공천을 된 사람을 갖다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된 사람을 싹 없애버렸잖아요. 공천을 이게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이게 영향이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이 총선백서 제22대 총선 패배 분석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6대 개혁과제 제안, 공천 공약, 조직, 홍보, 전략, 여의도 연구원, 당정관계, 현안 등 총 7개 항목별 소위원회 평가 분석 아주 냉청하게 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고 그러고 공천 이건 무척 컸다는 문제. 이 공천이 가장 핵심입니다. 네. 백서는 패배 원인으로 이렇게 딱 꼽았습니다. 당정관계는 불안정한 당정관계 하나 딱 올라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 이거는 공천 기준이 없는 거야.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미완성 시스템 공천. 그 다음에 승부수가 있는 전략 부재가 되고 효과적인 홍보 콘텐츠도 없었고 당의 철학과 비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싱크탱크라는 여의도 연구원이 아무런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런 기능을 못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한테 문제를 제기하는 게 당의 정체성을 확립해라. 당신의 정체가 뭐냐? 당의 정체성 확립부터 하고 대중적 지지 기반을 공고해라. 미래지향형, 소통형 조직 구조로 개편을 해라. 한 바로만 중심하지 말고 미래지향형, 소통형 조직 구조로 개편해라. 붕당을 하지 마라. 무슨 개 하고 개파 싸움하고 내부 분열 일으키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빅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및 홍보 역량 강화. 그 다음에 공천 시스템 조기 구축해라. 투명성을 강화해라. 투명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취약지역 청년 당직자 배려 기준을 구체화하고 비전을 가진 싱크탱크, 소위 여의도 연구원을 개편하라. 이런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라. 이렇게 아주 엄정하고도 상당히 명백하고 명시적인 이 6대 과제를 제시한 것은 아주 빛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총선 백서 특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는 패배하지 않겠다는 당원들의 열정,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국민의 절실함을 담아냈다면서 이 백서가 국민의힘이 다시금 우뚝 서는 초석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조정훈 이 위원장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됐던 게 공천입니다. 사천이었다는 겁니다. 비례공천, 이거 한동훈의 비례공천은 너무나 심한 후유증을 낳았고 그 후유증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이 공천 사천을 하면 말이죠. 이거 잘못하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걸립니다. 지금 공천이 된 사람을 갖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또 하라고 그래서 잘못했다고 잘못이 없는데도 잘못했다고 사과도 내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라버렸어요. 이것도 고발되면요. 한동훈이 시국이 지금 좋아서 그러지 자기한테 맞는 시국 이재명하고도 회합도 하고 회담도 하고 하는 시국이라서 그렇지 이제 이재명 시국이 끝나면 한동훈도 배따라기 될 수 있다는 것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공천백서라는 것은 이 총선백서는 진작 나왔어야 되는 걸 이걸 못 나오게 꽉 붙들고 있었다는 한동훈 깊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